여러분, 혹시 오늘 입은 옷이나 마시는 커피,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어떻게 내 손에 들어왔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 배경에는요, 보이지 않지만 사실상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동맥, 바로 글로벌 해운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거대한 산업이 두 개의 엄청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90%.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전 세계 국가 간 무역의 90% 이상이 바로 이 바닷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거의 모든 것들이 거대한 배에 실려서 대양을 건너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흐름이 조금만 바뀌어도 결국 이게 다 우리 밥상 물가, 장바구니 물가랑 직결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래를 보기 전에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부터 좀 봐야겠죠? 지금 해운시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랑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큰 변화의 무대가 되는 지금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말이 딱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건데요. 최근 몇 년간 공급망 문제로 한번 크게 데이고 나니까 기업들이 이제 창고를 막 채워놓기보다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재고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몸을 사리는 거죠. 이런 신중한 태도가 전 세계 교역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잔잔한 파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아니에요. 복합적입니다. 아시아 쪽 제조업 회복 속도도 나라마다 제각각이고 무역 관세 문제도 여전히 안개 속이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보수적인 재고 관리, 또 수에즈 운하로 갈지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갈지 같은 항로 문제까지 더해져서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전문가의 말이 지금 업계가 처한 딜레마를 정확히 짚어주는데요. 이게 진짜 진퇴양난인 거예요. 짧은 길인 수에즈 운하로 가자니 운송 공급이 확 늘어서 운임이 떨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먼 길로 돌아가자니 항해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항구에 컨테이너나 트럭 같은 장비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해운업을 향해 친환경으로 바꾸라는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탈탄소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요, 배나 항구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없애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더 이상 하면 좋다 수준의 권장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제기구가 정한 강력한 규칙이고 이제는 무조건 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는 거죠. 보세요. 2025년, 2026년, 2027년. 이게 무슨 먼 미래 얘기가 아니죠. 규제 시행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운업계는 지금 당장 움직여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그냥 참고 자료가 아닙니다. 국제해사기구, 바로 그 IMO가 만든 데이터예요.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전 세계 해운업계가 매년 따라야 하는 말 그대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구체적인 계획표인 셈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감축 목표가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는지 확 와닿죠. 2028년까지 4%, 30년엔 8%, 그러다 2035년엔 무려 30%라는 엄청난 양을 줄여야 합니다.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시간이 갈수록 어마어마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거대한 변화의 물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환경에서 기술로, 디지털로 무대를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항만의 등장입니다. 여기서 스마트하다는 게 뭘까요? 그냥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항구를 상상하시면 돼요. 모든 게 데이터로 연결되고 인공지능의 전체를 지휘하고 로봇들이 일하는 그런 초고효율의 자동화된 공간. 물류의 미래가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단계별로 보면 간단합니다. 먼저 5G 같은 촘촘한 통신망을 쫙 깔고요. 그 위에 자동화된 크레인이나 무인 트럭 같은 하드웨어를 얹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지휘하는 인공지능 두뇌를 심는 거죠. 마지막으로 배, 기차, 트럭까지 싹 다 디지털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야심찬 국가계획을 들여다보죠. 중국의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지금 당장 골치 아픈 문제, 예를 들면 항만 정체 같은 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판을 새로 짜겠다는 겁니다. 상하이나 선정 같은 핵심 항구를 완전 자동화된 터미널로 업그레이드해서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025년까지 새로운 수로를 수천 킬로미터나 만들고 주요 항만의 90% 이상의 철도를 연결하고요. 철도랑 해운을 연계한 운송량을 매년 15%씩 성장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좀 잘해보자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 해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국가적인 선언이나 다름없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녹색 물결과 디지털 물결을 각각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물결이 서로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두 가지 변화는 절대로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친환경으로 가려는 노력이 기술 발전을 이끌고 또 발전된 기술이 친환경 전환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가속시키는 완벽한 짝인 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똑한 AI가 가장 기름을 덜 쓰는 최적의 항로를 찾아준다? 그게 바로 탄소 감축이잖아요. 또 수소나 LNG 같은 새로운 친환경 연료를 안전하게 다루려면 당연히 스마트한 자동화 시스템이 필수적이겠죠. 항구가 자동화되면 배가 항구에서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것도 에너지 절약이고요.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표가 오늘 이야기한 모든 걸 딱 정리해주네요. 자, 녹색 물결은 배출 제로를 목표로 국제 규제라는 힘에 의해 움직이고요. 반면에 디지털 물결은 효율 극대화를 목표로 국가 간의 경쟁을 동력으로 삼습니다. 보세요. 출몰점과 동력은 다르지만 결국 완전히 새로운 해운산업이라는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들을 실현하려는 이 거대한 시스템이 더 똑똑해지고 더 깨끗해진다면 과연 우리 세상은 더 가깝고 작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전환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기술 격차가 오히려 새로운 벽을 만들어서 세상을 더 멀게 느끼게 할까요? 이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